계속해서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함께합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난주였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복인데 하지만 역시 좀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정당성, 효력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는 이 원전 건설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죠. 네. 사실 위원회의 입장이 곧바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원칙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이제 행정부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절차들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공사를 일단 중단시켰다가 재개를 하는 만큼, 네. 아무래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걸로 예상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견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의사결정 방식이고 또 일단 특별한 하자 없이 적법하게 절차가 종결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법조인으로서 이런 공론화 절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친 적은 거의 없었죠. 네, 우선 이러한 의사결정 모형이 신선하고 새롭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울러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실 때 사실 공약 하나하나를 모두 평가해서 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다른 요인들 이를테면 소속 정당이라든가 출신 지역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들의 공약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대선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강제로 이를 추진해왔고요. 네. 해당 대통령을 선거 당시에는 지지를 했지만 근데 그 정책,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또 당선 후에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도, 즉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선 공약이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이라든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또 이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같은 어떤 국민, 이 시민이 주인인 제도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제 시민의 역량이 좀 다소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엄청나게 성숙했다. 즉 적절하고 적법한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조력 등이 뒷받침이 된다면 시민들이 스스로 이런 식의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런 또 공론화 과정이 자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했었죠.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 재판 보이콧까지 일련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이런 식의 행보를 이어가는지 사실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이 자신에 대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즉 자신에 대한 이 사법부의 재판 자체를 정당하지 못한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변호인단 사퇴. 물론 변호인단이 사퇴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임은 틀림이 없는데요.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광범위한 비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변론을 해온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를 하고 국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서 재판을 계속한다?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 정말 이제 뭐 법의 맹점을 이용한 예. 뭐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물론 국선 변호인이 사선 변호인보다 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국선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해서 그것도 갑자기 선임이 되는 것인 만큼 네. 분명히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는 기존의 절차를 진행해왔던 변호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거기다가 이 또 박 전 대통령은 성명을 또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의사 표현도 하셨는데요. 결국 이런저런 사유들을 만들어서 해당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고, 네.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는 없다. 자신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적 희생양이다. 좀 이런 식으로 이 분위기를 끌고 가서 네. 좀 뭐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인권 침해 논란이라든가 네. 방금 인용한 재판 보이콧 발언 등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이게 치밀한 계산 아래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산들, 뭐 정치적인 셈법을 떠나서요. 재판만 놓고 볼 때 이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박 전 대통령에게 득이 될까요? 어차피 지금 구속 기간도 연장이 되었고, 네. 그리고 국민 정서도 그렇고요. 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렇죠. 사실상 또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이 재판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차피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예. 유죄가 예상이 된다면 그냥 재판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자. 네, 그래서 뭐 판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우선 자신의 어떤 기존의 정치적 지지층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자. 예. 그런 전략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이 이외의 현 상황에서 더 나은 방법은 보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뭐 재판을 부정하는 식의 어떤 저런 전략을 취한 이상 네. 해당 재판부에서는 아마 판결 선고까지 재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강압 수사다, 혹은 뭐 정치적인 문제다, 혹은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예. 자신에 대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식을 취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인데 그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가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은 씁쓸합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통상임금 관련 판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짝수달 그리고 명절에 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이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예. 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하시고 이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청취자들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급여 체계가 크게 본봉, 기본급과 뭐 기타 수당으로 분류가 되곤 하죠. 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의 어떤 본봉이나 기본급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각종 야근 수당이라든가 휴업 수당 등은 몇몇 수당을 산정할 때 시간당 통상임금에 이 야근이나 휴업 시간을 곱해서 산정을 한 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소위 기본급을 적게 산정한 후에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서 이런 수당들을 적게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왔고요. 예. 상대적으로 또 근로자들의 수입을 보존해 줄 때는 이러한 부담이 없는 이제 각종 수당 명목의 다른 금원들로 이 수입을 보충해 주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대법원에서 이러한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명목상은 수당이라고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모두 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런 판결을 하였습니다. 네네. 결국 이렇게 통상임금 개념을 몇몇 수당이나 또 뭐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니까 과거에 기본금만을 토대로 계산해서 지급받은 각종 수당들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계산이기 때문에 예. 근로자들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각종 뭐 초과 근로 수당이라든지 예. 야근 수당이라든지 예. 이런 수당을 포함한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대 3년치는 소급해서 추가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관련 소송이 본물 터지듯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결정이 났던 짝수달 명절에 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판결 내용이 어떤가요? 네. 한 외국계 승강기 전문업체의 통상임금 소송인데요. 예. 해당 회사는 단체 협약에 따라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에 네. 100%씩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상여금은 이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지급을 해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측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각종 연장 근로수당 등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소송의 붐을 타고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수당 차액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하급심, 즉 1, 2심에서는 네.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네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대법원은 크게 두 가지 논거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예. 우선 하나는 이 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네. 해당 상여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일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 근로자가 과거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해당 근로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퇴사를 한 상황이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네. 앞서 잠시 소개해드린 이 통상임금의 요소 중에 하나인 고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이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혼선을 자초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이 지급된 금원의 명칭과는 관계가 없이 실제적으로 해당 수당이나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예.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근데 이것은 사실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고 예. 중요한 판례도 몇 건이나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무척 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대법원이 조금 더 법리를 정비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야지 회사 측이나 근로자 측이 서로 이것이 통상임금이 되는지 예측이 가능해서 그렇죠. 지금과 같은 어떤 불필요한 소재기라든가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보죠. 가수 겸 화가 이 조영남 씨 사건입니다. 대작 논란으로 피소됐는데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에 예.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서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서 1억 5,3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네. 조 씨의 매니저와 함께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결국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이 조 씨가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작품이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요. 예. 이 대작한 사실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영남 씨는 자신의 작품의 아이디어는 자신이 냈고 이 표현 방식만 보조 인력을 통해서 했을 뿐이므로 일종의 팝아트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대작 화가를 사용하는 것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셔서 예. 미술계로부터 큰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 결국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검찰 기소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법이 예술의 영역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한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술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척 주관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언제나 이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권력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다만 일반적인 팝아트를 예를 들자면 네. 이 팝아트 작가들처럼 이 조영남 씨도 자신의 개성적인 아이디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 부분을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노출을 하면서 네. 그 역시도 작품의 일부임을 알렸다면은 아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해당 작품의 구매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조영남 씨가 직접 다 만든 것으로 오인을 하고 그림을 구매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예술계의 어떤 다른 작가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아울러 판결문에서도 잠시 지적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조 씨가 대작 작가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림 한 점당 1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고요. 또 여러 작을 한꺼번에 맡길 때는 네. 여기서 더 할인을 해서 돈을 더 작게 주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요. 이런 부분도 역시 이 조 씨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작품의 대부분을 구성한 무명 작가들에게는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하지 않은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사실 보기가 좀 그렇지만은 네. 최소한 어떤 예술가의 어떤 도덕적이라든지 관행에 비춰봐서는 좀 비난의 여지가 많아 보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이 예술의 영역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것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비예술적 영역,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다툼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네. 이번 하급심 판결은 나름대로 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영남 씨 대작 사건 끝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이었습니다. 빈장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